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AI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AI의 발전이 에너지를 견인할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한없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작년부터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2만원짜리가 4만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14만원짜리 주가가 7만원까지 반토막이 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흐름으로 봐야지 이 자체가 죽었다 끝났다로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뭔 얘기냐면 지금 냉정하게 봐서 AI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의 영업이익을 찍었고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확실하죠. 그 얘기는 데이터 센터 AI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기를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4,400조 원을 때려 부어서 반도체 클러스터도 만들고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뭡니까?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이 모든 전기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해답은 원전입니다. 근데 이 원전 중에 가장 발전된 원전이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요. 이게 히트를 치면서 쭉 상승세가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 상용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주식으로 이게 전이가 못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향을 보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라고 판단이 들죠. 그 이야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우상향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인이 아니라 미국이 메인이거든요. 왜? 지금 AI의 발전이 전 세계 탑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수급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 투자 협정이 시행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 제1호 투자를 뭘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는데 곧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돈 정쟁이 마무리가 되면 대미 투자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등 사업 기조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1월이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미국의 투자를 이만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만큼 투자하고 일본이 이만큼 투자하고 이런 투자들을 내가 이끌어냈다라는 자기의 성과를 자랑을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죠. 그리고 이야기는 뭐예요? 곧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주가는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AI가 발전하기 위해서 빅테크 회사들은 이 전력을 어떤 식으로 수급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니들이 필요한 전기는 니들이 직접 만들어 써라 라고 올 초에 트럼프가 빅테크들을 압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여기죠.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은 가정에 전가하지 않겠다라고 빅테크들이 이미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 빅테크들이 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빅테크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아마존은 SMR 기업이랑 원자로 공급받는 구조,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전 재가동해서 받는 구조, 구글은 뭐 SMR도 하는 구조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모자라니까 가스 복합 발전하고 재생에너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시장이 촉발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뭐예요? 이거죠. 트럼프 중간 선거. 그 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네는 V자 반등으로 간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산 에너빌리티의 민낯을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면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얼굴을 볼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료를 일봉, 120분봉, 30분봉, 수급, 프로그램, 공매도, 신용장고 이것들을 다 다운을 받아서 분석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돌린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죠.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볼 겁니다. 대응 전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상황의 민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 관점에서 보시는 방법과 기보유자 관점에서 보시는 방법, 그리고 현재 추세를 돌리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할 건데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AI가 냉정하게 민낯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민낯은 어떤가 이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측치를 바라보고 싶어 하는데 이건 민낯이 아니죠. 예측은 풀 메이크업이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풀 메이크업을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민낯, 지금 현재 상황에 가감없는 팩트로만 이야기하겠다 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민낯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 고정 댓글란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지금은 요게 올라갈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 그리고 지금 분석이 이 민낯의 분석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종목 적어서 이 링크 클릭을 하신 다음에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전 SMR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 11만 4,200원에서 지금 7만 900원, 4할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3% 넘게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 차트 반등 준비 조짐이 하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냐 싶은 자리인데 오늘 이 차트에선 그 조짐에 올라타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정도 기대도 넣지 않습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화면이 어떤 자리인지 읽고 거기에 맞게 대응할 뿐입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고 순응한다. 그 원칙으로 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시장에 맞서지 않고 순응한다. 순응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 내 감정 빼고 냉정하게 현재 상황의 국면을 민낯을 본다. 이 부분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로지 저희 채널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쵸? 네, 내 여자친구나 내 부인의 화장 안 한 맨 얼굴을 보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이 민낯을 보여주는 게 진짜 충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가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째로 봅니다. 5월 초 11만 4,200원에서 고점을 찍은 뒤로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반복하며 계단을 밟듯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7만 900원, 고점에서 4할 가까이 빠진 자리예요. 오늘도 신저가권에서 3% 넘게 밀렸습니다. 큰 추세부터 봅니다. 5봉선, 20봉선, 60봉선이 위에서부터 눌린 역배열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그 기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인데 짧은 선이 긴 선 아래에 깔렸다는 건 최근에 산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물려있다는 뜻이에요. 최근 흐름이 과거보다 약하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우이로는 추세가 명확한 전환 신호 전까지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예상을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흐름상 역배열이 되어 있고 역배열을 이론상으로 풀어보자면 다우 이론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세를 순응해라. 그래서 명확한 전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방향이 유효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되돌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명확한 역배열이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것은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니까 되돌립니다. 그래서 여기 반등 나올 때마다 물량을 줄이길 바란다. 이게 이론이거든요. 별로 예쁘게 들리지는 않죠. 그래도 얘가 이론적으로는 뭐 명확하잖아요.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저 들어보도록 하죠. 아직 그 신호는 없습니다. 작은 흐름을 봅니다. MACD는 영선 아래 음수권인데 여기선 그 음수폭이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어요.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린 힘을 봅니다. 추세 강도 ADX. 화면에서 40부근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방향이 아니라 힘이에요. ADX가 40부근이라는 건 이 하락 추세에 실린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하방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MACD상 지금 음봉으로 나와서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ADX를 봤을 때는 ADX는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향으로 갈 때 이 녀석이 슬금슬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힘이 점점 빠져요. 근데 여기서 추세가 이어지는 상방향으로 가는 거 있죠. 이거 어때요? 얘는 하방향으로 추세가 강해진 거고 얘는 상방향으로 추세가 강해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DX는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의 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하방향으로 강해졌던 거고 상방향으로 강해졌고 다시 빠지는 힘이 전체적으로 옆으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하방향 추세가 계속해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껄껄껄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보고 대응을 했었다면, 시장에 순응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죠? 많이 아쉽죠. 어쨌거나 지금 ADX가 상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뜻은 하방향 추세가 강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붙고 있어요. 강한 힘이 아래를 향해 붙는다 하락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지되고 강화되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은 지금 평균 수준입니다. 반등의 매수세가 확 붙은 것도 아니에요. 바닥에서 나와야 할 거래에 실린 반등이 아직 화면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종목의 유일한 희망 신호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주가는 신저가를 찍는데 RSI 같은 모멘텀 지표의 저점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가격은 더 빠지는데 빠지는 힘은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라 반등 준비의 조짐으로 읽히죠. 그래서 봐라, 다이버전스 나왔으니 바닥 아니냐 소리가 나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다이버전스가 뭔지 잘 모르죠. 다이버전스는 보조 지표와 이 차트의 흐름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는 추세가 뒤집히는 경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방향 추세가 강해지고 있지만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으니 바닥을 돌리지 않겠느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합니다. 다이버전스는 조짐이지 확정이 아니에요. 진짜 전환이 되려면 그 조짐 뒤에 확인이 따라와야 합니다. 직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 거래량 실린 반등, 저항 돌파.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ADX는 40부근으로 힘이 강하고 MACD는 음수폭이 더 벌어지고 아래엔 받쳐줄 지지도 안 보입니다. 신호는 3대1이에요. 힘도 모멘텀도 지지도 전부 하락을 가리키고 반등을 말하는 건 다이버전스 조짐 하나뿐입니다. 조짐 하나에 계좌를 거는 건 확인 전에 칼날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엔 더 무거운 게 있어요. 아래에 뚜렷한 지지가 안 보입니다. 발밑이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다이버전스 조짐이 있어도 그게 확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아래로 더 밀릴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도 방금 지금 어때요? 아, 정말 듣기 싫죠. 이게 바로 민낯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이 민낯을 여러분께 보여주지는 않죠. 제가 직접 영상을 찍었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 못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란 전쟁 상황이 끝날 가능성도 보이고요. 뭐 이러면서 오늘 반도체 쪽에 반등세가 나왔으니까 시장이 돌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장 상황상 이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하락도 멈췄다고 오후에는 다시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라고 희망을 갖고 여러분께 예측을 이해할 겁니다. 근데 예측은 언제나 틀려요. 근데 대응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이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응이 바뀌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바뀌어야 대응이 바뀝니다. 이해하시죠? 정말 듣기 싫은데 이게 냉정한 분석이라는 거. 그리고 AI가 참 냉정하게 분석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듣기 싫은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계속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얘가 떨어질 때는 나쁜 소리 하고 올라갈 때는 좋은 소리 한다면 그게 바로 신뢰의 상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방금 이 순서 그대로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큰 추세, 작은 흐름, 실린 힘, 거래량, 그리고 반등 신호가 조짐인지 확인인지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내 종목이 정확히 어느 선에서 무너지고 어느 선을 넘어야 살아나는지 그 한 줄은 종목마다 다릅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고 종목명을 입력해보세요. 지금 차트 기준으로 그 선을 무료로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내 종목의 민낯이 어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의 민낯을 내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내 감정이 솔리니까. 그래서 가장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에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냉포트가 중요한 겁니다.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단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채널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종목이 지금 더 빠질 자리인지 아니면 여기서 모아가도 되는 자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 점을 아무도 안 해주죠. 왜? 직접 분석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분석 능력도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쭉 들어보면 어때요? 냉정하고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냉정하게 해주고 분석 결과도 보면 아시겠지만 대응 전략, 이론 적용,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대응해야 되는 위치까지 다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을 적어주시면 냉포트가 바로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손익비입니다. 위로는 가까운 저항이 5% 위에 있고 스윙 저항은 12% 넘게 위에 있어요. 반등이 나와도 얼마 못 가 저항에 막힙니다. 반면 아래는 뚜렷한 지지가 안 보여 열려 있어요. 올라가서 먹을 건 좁고 틀렸을 때 잃을 건 넓다. 이렇게 비대칭이면 반등은 기대는 자리가 아니라 벌어내는 자리예요. 정리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120분 차트는 다이버전스라는 반등 조짐은 있지만 아직 확인이 아니고 힘과 모멘텀은 하락 쪽에 실려 있고 아래가 열려 있어서 바닥이라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 방어하는 자리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되돌림으로 보고 덜어낼 기회예요. 정확히 어느 선에서 나눠줄일지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진짜 전환으로 바뀌었다고 인정할 3가지 신호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지표가 바뀌어야 이 대응 방법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고정 댓글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종목도 지금 현재 상황이 칼 끝에 서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모아가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는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매일매일 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도 하나하나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냉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